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프로 축구 대표의 수비핵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가 좀 나폴리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이 클리스만의 경기 콜롬비아 우루과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1대2로 우루과이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김민재 선수가 이제 파울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때 당시에 기자들과의 미스트 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이제는 나폴리에서만 뛰고 싶고 국가대표팀에서는 좀 쉬고 싶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파문이 일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얘기를 김희진 스포츠조선의 전 편집국장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김민재 선수가 이 얘기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네.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파문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파문이었죠. 지난 28일 날, 예. 이제 우루과이 평가전에서 1대2로 지고 난 뒤에 믹스드 존을 통과하면서 김민재 선수가 소속팀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이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국가대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된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김민재 선수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이제 문제는 결정적인 계기는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경기에서 2게임 연속 2실점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손흥민 선수가 득점이 임무라면 김민재 선수는 경기를 무실점으로 끝마치는 것이 책무거든요. 네네. 정말 세계적인 수비수로 지금 명성을 날리고 있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2게임 연속 2실점 한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치욕적이라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크리스만 감독이 다득점 승리를 원하는 적극적인 공격 축구를 원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공격수들은 수비 가담을 좀 느슨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드필더들도 수비보다는 공격에 가담하는 것이 감독의 바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최종 수비수인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결국은 실점은 최종 수비수인 자신과 골키퍼가 져야 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동료들에 대한 약간의 불만일 수도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되다가 보니까 오해가 오해를 낳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실 로마에서 인천공항까지 11시간 비행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2게임을 치른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죠. 우리 몇 년 전에 기성용 선수가 대표 선수를 은퇴할 때 사실 기성용 선수의 기량이나 연령으로 봐서 국가대표를 은퇴할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네네. 프로 선수들의 경우에는 정말 좀 극단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몸이 재산인데 부상당해서 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이렇게 강행군을 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청년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만이 자신의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를 하면은 실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수비수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할 거예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미스트 존에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것이 또 근데 그 다음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로서는 영광스럽다고 해가지고 마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 비교가 된 거. 방식에는 문제가 있는데 마치 이런 발언이 대표 선수를 안 하고 싶다는 쪽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서 본인도 해명을 했고 진리는 그것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긴 그래요. 이제 좀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국가가 운운하는데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표현의 미숙으로 좀 봐줄 수 있으면 좋겠고 콜롬비아 우루과이 2연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야죠. 사실 경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김민재 선수가 지난 2일 AC 밀란과의 이탈 세리에에서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4골을
네 골을 먹었어요. 완전히 무너졌는데 네네. 이것이 길어서 소속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그다음 네. 뭐 굉장히 평가도 야박한 평가를 받았는데 김민재 선수 빨리 정신적으로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피로를 느끼는 것 같고, 본인이 또 그 다음날, 29, 8일날 우루과이전 경기 때 끝나고 나서 그렇게 미스트존에서 기자들한테 해놓고 30일에 해명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저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했지만은 그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이 축구 선수로서는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 지금 나폴리에서 제일 좀 영대사로 깨졌단 말이에요. AC 밀란한테. 그렇죠. 이걸 보면은 저는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 피곤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해외파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돼서 A매치로 네.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선수들하고 동행해서 취재를 해보면은 맞아요. 유럽이나 네. 남미 같은 곳에 가서 정말 취재 활동을 하는데도 정상적인 컨디션을 찾기가 힘든데 네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그 시차를 극복하고 피크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예. 카타르 월드컵 때 이른바 2701호 사건 이후에 네네네. 국가대표 선수들의 고참 선수와 그 후배 선수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사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정말 뭐라 그럴까 말 잘 듣는 선수들이거든요. 축구 선진국에 보면은 다 월드스타급들인데 선수들 간에 정말 뭐 치고받는 그런 갈등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우리 히딩크 감독이 2002년 한국팀을 맡았을 때 정말 그 한국 선수들처럼 긍정적인 선수들이 없고 이 코칭 스텝이 원하는 대로 훈련을 잘 따라주는 그런 선수들이 참 보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맞아요. 우리 선수들 굉장히 분위기에 순응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각자가 아마 내가 최고라는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클린스만을 비롯한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앞으로 이른바 MZ 세대들의 어떤 성격을 잘 파악해서 네네. 새로운 리더십으로 국가대표를 꾸리지 않으면은 네. 자칫 이런 갈등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장면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말 뭐 차두리 지금 기술 자문이 뭐 지금 풀타임 잡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이 어드바이저죠. 클린스만 호에서 내국인 코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차두리 선수가 코치가 지금 FC 서울에 이제 유소년 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지금 클리스만의 결국은 어드바이저로 이제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때 차두리 선수 코치의 역할도 좀 필요하고 근데 어때요? 우리 김민정 국장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선수들에게 그런 어떤 모였을 때 이 교육이랄까 하여튼 좋은 전문가들의 특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협회와 내국인 코치들이 결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세심한 보살핌의 눈으로 보셔야 되겠고 선수 개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국가대표를 이끌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차제 클린스만 호가 지금 출범하는 그런 마당인데 이 문제가 잘 불거져 나왔다고 생각되고 클린스만 감독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뭐라 그럴까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보다는 평가전 때 이런 문제가 표출된 것이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의 축구협회에서도 대표 선수들에게 상당히 접근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클린스만이 지금 A매치가 이제 6월 달에 있는데 그 전에 이탈리아로 가서 김민재 선수 만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클린스만도 오랫동안 독일 대표팀 선수로서 또 감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 선수들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저도 오랫동안 체육기자였습니다만은 코치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기술적인 것만 가르쳤지 인성에 대한 거는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선수들이 전체가 모여서 완팀이 됐을 때 결국 피크 퍼포먼스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득점하는 공격수들도 결국은 시발점은
수비수들의 패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실점도 보면은 공격수들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주면서 수비수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도움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수비수는 공격수를 돕고 공격수는 수비수를 도와주는 네. 상호 보완적인 역할에 충실해야지. 네. 이 실점을 했을 때 누구의 탓으로 돌린다든지, 예, 그럼요. 또 득점을 했을 때 내 혼자 잘해서 득점을 했다든지 하면은 팀이 원팀으로 갈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수석 코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주장이 손흥민 선수가 잘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그렇죠. 잘 후배들 잘 따라주고 뭐 그리고 사실은 그 주장인 그 손흥민 선수가 뭐 월드 클래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동료면서 후배 선수들이 뭐 손흥민 선수 우러러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또 뭐 선배이고 주장이기 그럼요. 때문에 많은 예.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네네. 풀어야 되고. 네네. 옛날에는 뭐 이 코칭 스텝이 정말 감독 한 사람, 코치 한두 명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코칭 스텝이 거의 10명에 가깝거든요. 맞아요. 지금 뭐 각자의 5명.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기 역할을 잘 해야죠. 네네네. 선수들과 카운셀링도 잘 하고 네네. 또 가까운 그 선수들과는 그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이해를 주고받는 그런 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김희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뭐 김민재 선수 빨리 극복하고 팀에서 예. 정상적인 기량을 회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맞아요. 다 함께 그렇게 되고 우리 팬들도 좀 많이 좀 김민재 선수의 사실 그 뭐 손흥민 선수가 정말 뭐 EPL에 가서 득점왕까지 했습니다만은 그럼요. 수비수로서 그 유럽에 진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거 어렵죠. 저는 김민재 선수의 그 나폴리에 진출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정말 EPL에 뛰는 것만큼 굉장히 그럼요.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우리 한국 수비수로서도 명성을 떨쳐주길 바라고 네. 모든 선수들이 정말 해외에서 잘 활약해서 네. 대한민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진 국장. 네. 네. 지금 뭐 김희진 국장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26명이 이제 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또 해외파 선수가 13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파 13명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선수들이 이기면 굉장히 우리가 콜롬비아한테 2대1로 비기고 우루과이한테 1대1로 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사실은 우리가 그 두 번째 골을 먹을 때는 그 김민재 선수가 파울을 했어요.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실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김민재 선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피곤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자한테 말을 좀 잘못한 것이 결국은 그것이 파문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잘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선수들에게 기술적인 것만 할 게 아니라 그 전문가들의 좀 얘기, 재미있는 그런 이 인성을 위한 뭐 국가관이란 뭘 하지만은 국가대표 선수는요 5천만의 대표입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뭐 김민재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한축구협회가 지난달 28일 그 우루과이와 그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하기 1시간 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2011년에 문제가 된 뭐 이 그때 뭐 승부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100명을 전격적으로 사면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커가지고 사흘 뒤에 다시 그 징계를 철회하는 저도 사실 오랫동안 체육기자를 했습니다만은 뭐 정몽규 회장이 결국은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런 파문에 대한 얘기를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